요즘에 말이죠. 어떠세요? 그 사실상 같은 결의 그 캠페인을 전개해온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와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마주했을 때도 일단 어렵다라는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 중에 하나예요. 아, 우리 그리고 저 황희도 이사가. 네, 그리고 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진정성은 분명히 있는 분이고, 네. 사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만 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네. 저에게 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요, 공부를 더 해라, 깊이가 없다, 뭐 이런 비판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반대로 황희도 이사님께 오는 그 비판 중에서는요, 행동하지 않는다, 왜 나가서 싸우지 않느냐, 뛰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황희도 이사님이 겪는 그런 비판들과 저는 또 반대로 그런 비판들을 겪는 거죠. 황희도 이사님은 어쨌든 연구를 하기로 결심하신 분이에요. 더 딥하게 파고 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자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성격이 달라요. 네. 전 학자보다 일단은 행동하고 실행하면서 검증해보고 바꾸고 해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거에 더 굉장히 큰 성취감과 이런 카타르시스와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야가 다르다고 느끼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연락을 요즘 어떻게? 안 한 지 꽤 돼서 그래요.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제가 노무현 재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은 꼭 노무현 재단이 짚어야 되는 문제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판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서 비판할 건 해야지. 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같으니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어찌 그 타인의 그 큰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어쨌든 제 진정성과 황희도 이사님의 진정성이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그 안에 사소한 오해들이 있다면 또 제 진정성을 알아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현주 의원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도 상당한데 네. 지금 합성 음란물 유포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입원한 상태예요. 이현주 전 최고위원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사실 이현주 의원을 두고 뭐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그동안 황희도 이사는 줄기차게 주장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리박스쿨에 대한 문제는 해명하신 바 있는데요. 전 사실 그 해명이 그리 설득이 안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의 잘못된 과거라고 인정하셨어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실을 영입하셨잖아요.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셨고 네. 또 당원이 최고위원을 선출했었어요. 네. 그러면요, 우리 민주당 안에서 이현주 의원의 역할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그 정치적 언어에 대해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리로 반박을 하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요, 사실 이현주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 안에서 전달해온 이야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얘기예요. 특히 대통령께서 하시려고 하는 국민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중도 확장. 더더더 필요한 목소리고 또 제가 바라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께서 바랐던 그 문제도 사실은 민주당 안이 굉장히 폭이 넓어서 중도 보수부터 진보까지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민주당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뭐 합성 음란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린치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명확한 범죄고 그거는 분명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배재고 사태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기성세대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거 세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지금 정말 극단화된 극단적인 집단들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고 또 이현주 의원실에서 처벌하겠다고 나섰으니 명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님의 건강 상태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 네, 뭐 면회 이런 것도 어렵다고 말씀 주시고 빠르게 쾌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네. 또 저도 보면서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였으니 아이고.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성 정치인들이 이 여의도 이 정치계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식의 어려움은 사실 누구라도 겪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의식을 갖고 또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특정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민주 진보 영역 안에서 이런 야만적인 행태를 하고도 고개를 쳐들고 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냥 게 넘어가면 안 돼요. 민주당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 특히 그 집단이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사실 그 황희두 이사와의 그 인식차는 저기 유시민 전 장관과의 그 관계성의 문제에서 사실 출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이재명은 굴러 들어온 돌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중도 확장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로 그렇죠. 비유를 하셨고 저는 강물로 비유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강물은 수많은 돌들이 모여서 만드는 하나의 자연 생태계인데 그렇죠. 건물에는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약간 그런 인식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도 더 이상 유연하지 않다는 의미도 저는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보수화된 거고 기득권화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을 때 이걸 불안감으로 느끼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는 좀 정치를 강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듯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 정치의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돌들이 굴러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수많은 새로운 빠른 물줄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불쾌감을 표현한 게 본인의 진심이 맞으시다면 그러면 사실은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AI 시대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청년 세대는 AI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AI 에이전트가 상당수 대체할 뻔해서요. 제가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에이전트를 써서 10배, 100배 더 일하라고 더 성과물을 내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대체했어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시대에 재건축이니 증축이니 뭐 이런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너무 싶었고 낡았어요. 그 표현 자체가. 또 유시민 작가께서 원래 2030 여성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요. 오히려 그 세대들 그리고 그 집단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본인을 신경 안정제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따랐던 따랐던 2030 여성들이 지금 이제 비판을 하니까 예.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런 그 비하인드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는데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30 여성은 민주당의 집토끼가 아닙니다. 그럼요.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머니투데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반국민의힘이지 친민주당은 아니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스윙보터라는 겁니다. 예. 사안에 맞춰서 네. 투표한다. 네. 근데 계속 민주당이 분석할 때 2030 여성들을 상수로 들고 자꾸 2030 남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년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그 잘못된 분석이다. 일단은 민주당이 응원봉 세대에게 먼저 효능감을 줘야 되고 2030 여성이라는 분들 알아서 잘한다고 장녀같이 냅두는 게 아니라 더 대화하고 더 무엇이 더 필요한지 더 상세하게 들어줘야 민주당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지금 이대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